당신은 오늘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속으로 이런 말을 삼키셨습니까? 이 사람 도대체 내 말을 듣기는 하는 건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끊어버리는 사람. 눈은 분명 나를 보고 있는데 귀는 완전히 닫혀 있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자기가 처음에 하던 말로 돌아오는 사람. 혹시 그 사람이 오늘도 당신 곁에 있었습니까? 혹시 그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무거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이지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싶을 만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해도 아무리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논리를 세워도 그 사람의 귀는 마치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된 문처럼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다 손바닥이 아파올 때쯤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문은 애초에 열릴 생각이 없는 문이었다는 것을요. 그게 가끔 마주치는 지인이라면 안 보고 살면 그만입니다. 그냥 거리를 두고 인연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매일 얼굴을 맞대야 하는 직장 동료이거나 아니면 피를 나눈 가족이거나 수십 년을 함께해온 배우자일 때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그 사람과 오늘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어야 할 때. 그때의 답답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상대방은 천하태평으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습니다. 분명히 논리 정연하게 설명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처음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같은 트랙만 반복해서 틀어놓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듣고 있어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억울한 마음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핏대를 세우고 더 큰 목소리로 더 강한 말로 더 단호한 표정으로 상대를 설득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기어코 이 사람을 이해시키고 말겠다는 의지가 온몸에서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상대방이 진심으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보아도 내가 핏대를 세울수록 상대방도 더 완강하게 버텼던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들이밀고 팩트를 나열해도 상대방의 두꺼운 귀는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흥분할수록 상대방은 더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다는 신호처럼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만 기가 빨려 파김치가 되고 씁쓸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수없이 반복해 오셨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낮에 있었던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 말에는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그 분한 마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아 밤을 뒤척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답답함을 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 앞에서 내 속을 덜 썩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소중한 밤을 억울함으로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답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한 조선의 선비가 이미 남겨두었습니다. 귀향지에서 18년을 버티며 몸소 체득한 그 지혜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천천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100번, 1000번 맞는데도 끝까지 억지를 부리는 상대를 당신은 기어코 꺾어 누르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 앞에서 완벽한 논리로 승리를 거두고 싶으십니까? 그 욕망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틀린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상대방이 틀린 채로 버젓이 서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하지만 그 욕망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당신이 치르게 될 대가를 알고 나서도 그러고 싶으신지 잠시 차분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지식인이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리석고 고집센 자와 논쟁을 벌이는 것은 똥개와 진흙탕에서 함께 뒹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거칠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조선의 대학자가 남긴 말치고는 꽤 직설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정확하고 날카로운 비유가 없습니다. 진흙탕에서 똥개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기든 지든 결국 나도 진흙을 뒤집어 쓰고 지쳐서 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 똥개만이 아닙니다. 그 싸움에 뛰어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꽉 막힌 사람들의 속마음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애초에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도 흥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대화 중에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쓰는 단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 상대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논쟁이란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지 않기 위한 싸움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붙잡고 팩트를 들이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들통날까봐 두려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달려듭니다. 목소리는 더 커지고 말은 더 황당해지며 표정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이 논리를 가져올수록 그들은 감정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차분해질수록 그들은 더 날뜁니다. 이미 논리의 싸움이 아닌 감정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씁쓸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결국 상처받는 것은 처음부터 올바른 말을 하려 했던 당신 자신뿐입니다. 상대방은 어차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목표였으니 싸우고 나서도 그다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소진되고 시간은 낭비되고 하루의 기운은 바닥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과 억울함은 고스란히 당신의 밤을 갉아먹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을 견디면서 수많은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마주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먼 땅으로 쫓겨난 그 억울함을 언제 풀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나날들 속에서도 그는 붓을 꺾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긴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데에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음에 맞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음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에 맞서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어리석음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 같이 분노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사람과 같은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으면 됩니까?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참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다면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구멍까지 턱 밑으로 차오른 그 말을 시원하게 쏟아내면 속이 후련해질 것이라 믿으십니까? 잠깐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막힌 것을 뻥 뚫어버리면 시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 하지만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그렇게 다 쏟아냈던 날들이 정말로 후련하게 끝났던 적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시원함보다 더 깊은 후회와 더 무거운 감정이 남지 않았습니까? 저도 압니다. 그 말 참기가 얼마나 힘든지. 상대방이 완전히 틀린 말을 당당하게 늘어놓을 때 내 입술이 달싹이는 것을 막기란 정말이지 숨을 참는 것만큼이나 힘듭니다. 가슴 속에서는 이미 반박문이 완성되어 있고 머릿속에서는 논리적인 반론이 정렬을 마쳤으며 혀끝에서는 그 말들이 이제 막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몸의 모든 세포가 지금 말해 지금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정약용 선생이 평생의 신조로 삼았던 한 가지 가르침을 기억해 주십시오.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단순해 보이는 이 네 글자 안에 인간관계를 살리고 내 정신을 지켜내는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정신적 체계입니다. 다산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이 원칙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낯선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감정을 함부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뱉고 싶은 말 앞에서 그는 반드시 3번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은 과연 진실인가? 두 번째,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가? 세 번째, 이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 결국 칼날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초입니다. 단 3초. 심호흡 한번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3초가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수십 분, 수시간, 심지어 수년에 걸친 감정의 상처와 관계의 균열을 막아냅니다. 3초의 투자가 수년의 후회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세 가지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수의 말들이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쏟아내려 했던 그 말이 막상 생각해보면 꼭 해야만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욕망에서 나온 말이었거나 순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말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침묵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비겁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어리석은 도발에 내가 함께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지 않겠다는 굳건한 선언입니다. 내 감정을 상대가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지금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 내려가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자기 선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는데 성공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이긴 겁니다. 내 평온함을 가져간 것이니까요. 내 하루의 평화를 가져간 것이니까요. 반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있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도발이 아무 효과도 없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쏘지 않았는데 총이 불발된 것 같은 당혹감이 상대를 덮칩니다. 그 순간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초의 침묵. 그것은 내 고귀한 영혼을 쓰레기 같은 감정 싸움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이제 아주 냉정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겨 알량한 자존심을 챙기는 것과 내 마음의 평화라는 거대한 진리를 지키는 것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남는 장사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곧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맞다는 것을 상대방 앞에서 당당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칼로 무 자르듯 따지는 흑백 논리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인간의 감정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으며 자존심을 건드린 상대에게는 마음의 문이 더욱 단단하게 닫혀버린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논리를 들이밀어도 상대방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저항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꽉 막힌 사람이 헛소리를 늘어놓을 때 우리에게는 사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헛소리를 반박하며 논쟁에 뛰어드는 것. 또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내 길을 가는 것. 첫 번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자존심이 건드려졌다고 느끼고 더욱 강하게 저항합니다. 나는 내 에너지를 쏟아붓고 감정은 흔들리고 귀한 시간은 낭비됩니다. 그리고 논쟁이 끝난 후에도 서로 사이에는 껄끄러운 감정이 남습니다. 이긴다 해도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과 계속 얼굴을 맞대야 하는 관계라면 이 선택은 매일 새로운 상처를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한마디와 함께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무서운 대화 기술입니다. 왜 무섭다고 하느냐고요? 겉으로는 상대에게 여유롭게 공간을 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져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상대방의 날 선 경계심을 허물어뜨리고 불필요한 논쟁을 깔끔하게 차단하며 내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수는 겉으로 이기려 하다가 속으로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겉으로 지는 척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가장 큰 것들을 조용히 단단히 챙겨갑니다. 그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고 건강이고 그 사람과 계속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이고 오늘 밤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내 마음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스트레스로 병을 얻고 밤마다 억울함으로 뒤척이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이긴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잃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고수가 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수의 첫 번째 기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6글자를 자연스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건 알겠는데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헛소리를 어떻게 웃으면서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안 됩니다. 듣고만 있으면 내 속이 더 끓어오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것은 당신이 특별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꽉 막힌 사람의 말을 듣기 힘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에 억지로 동의해 주려 하거나 내 생각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심판관 노릇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내 우리 머릿속에서는 반박문이 계속 작성되고 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듣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고 있는 나 자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듣기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텔레비전에서 흥미로운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철저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 동의하려는 것도 아니고 반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보는 생물을 관찰하듯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이 고집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신기하다는 듯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런 좁은 세계 안에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 고집이 저 사람의 하루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을까? 저렇게 단단하게 문을 잠가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피곤한 일일까? 어느 순간 분노보다 연민이 먼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연민이 들기 시작하면 그 말이 더 이상 나를 찌르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그 말보다 한 발짝 높은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그저 소리로만 흘려듣는 것. 이 고요한 경청은 상대의 말이 내 가슴 깊이 꽂히는 것을 막아주는 방탄조끼가 됩니다. 상대의 말은 나를 향해 날아오지만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나에게는 그저 쿵 하는 충격음만 남을 뿐 상처를 내지는 못합니다. 나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뜯어고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는 것이 포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해방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입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벽창호를 만나도 여유롭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단단하고 유연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맑은 영혼을 갉아먹던 그 답답한 대화의 기억을 이제 밤하늘에 시원하게 날려보내시지 않겠습니까? 눈을 잠깐 감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이 마주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 그 막막하고 답답했던 기분, 이제 이 자리에서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묵묵히 견뎌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 한마디를 아끼고 표정 하나를 다스리고 숨 한 번을 고르는 것이 오늘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저는 압니다. 당신이 핏대를 세우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던 것은 당신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흙탕물에 발을 담그지 않으려는 당신의 품격이었습니다. 똥개와 뒹굴지 않겠다는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진정한 어른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시 마음속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와의 논쟁은 내가 이겨도 지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3번 생각하는 3-4-1원의 지혜는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겉으로 져주면서 속으로 실리를 챙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고요한 관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내일보다 모레 조금 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하고 고요한 밤을 억울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렇지 않게 잘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밤을 새우며 억울해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의 밤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말을 마음속 주문으로 품고 사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이 6글자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빗장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오롯이 지켜줄 것입니다.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내 마음 밖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꽉 막힌 사람들의 헛소리를 이불 밖에 모두 털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뻥 뚫린 마음으로 달콤한 단잠에 빠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말들 속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 가장 필요한 말은 어쩌면 누군가가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그런 말들을 전하고 싶어서 만든 공간입니다.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슴에 와 닿는 인생의 문장들. 거창한 성공 이야기도 화려한 동기부여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 있는 밤에 문득 마음이 무거워질 때, 오늘처럼 누군가 때문에 속이 답답하고 억울한 날, 조용히 이불을 당기고 귀를 기울여 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인생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 수업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인생의 마지막 수업 채널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공간이 더 많은 분들의 밤을 따뜻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